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성공하고 자기계발서에는 모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결국에는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구조가 계속해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출퇴근이라는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단체 활동 속에서의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저 옆자리에 나의 경쟁자, 동료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네, 우리가 혹시 여러분 이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지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은 생각해 보시는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것들을 저는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계층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요. 인간도 생명체이고 모든 생명체는 보이지 않는 지배 구조, 지배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이 식물조차도 그늘 속에 있으면서 도태되어 사라지거나 아니면 좀 더 태양을 보면서 무럭무럭 크게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고대 때부터 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은 뭐 주인과 노예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장과 노동자가 있을 수가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에서는 사장과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구조였다. 굴뚝산업일 때는 많은 어떤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풍부했고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에서는 또 많은 소비가 일어나면서 균형 발전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방에 가면은 뭐 포항에는 제철, 뭐 이런 식으로, 구미에는 뭐 공단, 이런 식으로 그 유명한 어떤 산업체들이 있고, 그곳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도시들이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IT 산업에 대한 구조, 테헤란로에 24시간 꺼지지 않는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또 이렇게 선진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그런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몇몇의 시스템들에서 움직이는 굴뚝산업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진국이 되면서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올랐죠. 그러니 어떤 인건비 싸움에서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맞지 않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다 플랜트 산업으로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고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또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좀 소멸을 하게 됐고요. 3D 업종에 있어서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차지를 하고, 우리는 또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3D 업종으로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성공하고 자기계발서에는 모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결국에는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구조가 계속해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출퇴근이라는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단체 활동 속에서의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저 옆자리에 나의 경쟁자, 동료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몇몇의 지배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보여지는 부동산 정책에서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에서 있어서는 양극화는 더 극심해진다. 어떻게 극심해질까요? 결국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빵집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리테일 시장에서는 유명한 빵집이 강남에도 있고 강북에도 있다고 하면 그 거리상의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강북은 강북대로의 빵집이 잘 되고 강남은 강남대로의 빵집이 잘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분배 부분에 있어서 나눠 먹기가 됐었다고 한다면 골고루 그래도 좀 포진이 되어 있겠죠. 강남의 빵집 부자와 강남의 빵집 부자가 따로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지금 플랫폼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 집중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편하게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그리고 아마존 전 세계가 모두 다 독식을 하면서 나머지는 고사가 되는 현재 우리 리테일 시장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 그리고 많은 대형 마켓들과 홈플러스가 이렇게 부도가 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대거 플랫폼이 모든 것을 독식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플랫폼을 독식하게 되는 시스템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곳에 지배를 당하며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는 것, 그리고 이 플랫폼을 키워지면서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구축 시작에서 자본가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이익금을 나눠 갖으며 편안히 앉아서 이익을 취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본이 있는 자본가와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몇몇 수혜자,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양극화는 더더욱 넘사벽으로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중간에 매일매일 성실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나의 저축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급변하는 사회는 갈수록 이제 한두 푼 저축을 해서 내 집장만을 하거나 저축을 해서 자본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저 강북의 1등이나 강남의 1등이나 강서의 1등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두 모이기 때문에 이 중간계층은 모두 고사가 되는 무서운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루라도 빨리,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자본가가 되시면 됩니다.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쿠팡이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플랫폼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번에 많은 자본가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 빠른 배송과 그리고 많은 물량의 종류의 물건들과 DM들이 구축이 되는 동안 그 자본을 계속해서 투척을 했고, 드디어 흑자가 되면서 더 이상 쿠팡만큼에 따라올 수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넘사벽이 된 것이죠. 이렇게 그렇다면 그곳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가로 또 변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투자이죠. 이젠 저축과 예금으로는 어렵습니다. 극하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투자만이 살 길이죠. 여러분, 투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인에 암호화폐에 하시든 아니면 주식에 하시든 부동산에 하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일까? 시기적으로 많이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시기는 바로 부동산이 아닌가 싶습니다.